보수가 일단 결집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 정국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 12월 16일 날 윤석열 탄핵안 표결 때 12명이 찬성하고 13명이 기권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25명이거든요. 이 25명을 내란 반대 세력으로 같이 정치를 할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안 보여요. 저도 하지만은 예. 다른 의원들도 지도부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의 힘 당 예. 이렇게 사실상 한 지붕 두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죠.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양상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도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대통령의 힘 당 네. 사람들은 권영세, 권성동, 쌍관.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예. 사람들은 한동훈이 스박이나 스타벅스에 가서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내보내니까 이게 되겠냐. 한동훈 정치한답니다. 제가 정말 정확히 들었습니다. 아니 정치한다고 계속하죠. 그 사람이 대선 나옵니다. 그거 안 하면 네. 뭘 네.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저렇게 내란 옹호당, 동조당으로 가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힘 당을 예. 이건 아니다. 마치 한동훈 대표가 쿠데타 이게 나니까 비상계엄하니까 아니다. 잘했죠. 하리고 그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된 이 내란 예. 효력 정지 의결할 때 보내줬잖아요. 예. 18명이 참여했죠. 그때 더 국힘에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파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윤석열이 탄핵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공로가 있는데 저분이 덜 익은 감처럼 간만 보고 다니다가 낙과를 했잖아요. 이런 때는 저는 국민의힘 당의 기수로서 나서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의원들이 10명도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나섰을 때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올 거고 건전한 보수가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분당된다 이렇게 봐요. 분당되면 이제 보수 쪽은 참 지도자감이 많네요. 뭐 오세훈, 홍준표, 그분들은요 이준석. 안 돼요. 왜냐하면 명태균 리스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 출마한다고 하면 그냥 못하죠. 그걸로 예. 오세훈, 홍준표는 안 되면 남는 거 이제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약간 다 이런 좀 분들은 합리적인 제가 볼 보수. 때는 국민의힘 당으로 예. 한동훈까지 뭉쳐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올 거고 대통령의 힘 당 사람들은 또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뭐 윤상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가든지 누가 지금 나가든지. 현재 보면은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보면은 사태지를 서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관련해서 그 저희 메리츠 미디어 유튜브에서 그 국민 밉상 투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죄 공범의 우두머리. 저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개혁 진보 성향의 시청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란죄 공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냐라고 했더니 무려 8만 6천 명이 하루도 안 돼도 투표를 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권성동 21%. 아 잠깐만.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권성동이지 뭐. 21%. 예. 압도적 1위는 윤상현입니다. 그렇죠. 76%.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1%, 나경원 2%. 그러니까 요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국민들이 윤상현이 가장 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문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제 자유 투표식으로 그 4명 외에 나는 이 사람이 좀 더 밉다. 김민전, 추경호,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상현은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 각본, 예, 전광훈 연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내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했는데 윤상현이 폴더 인사, 90도로 인사하면서 이거 좀 자기가 볼 때 잘하니까 네가 대통령 후보 나와라. 점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자기는 그 소요 사태 나기 전에 담 넘는 사람들을 강남경찰서장한테 선처해달라고 전화했다가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소요 사태 난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살잖아요.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제일 나쁜 사람이다. 예, 예. 상대적으로 저쪽 지배에서 볼 때는 제일 유리한 거죠. 그 저런 그 서부 지원 때 나타난 2030 남자들의 어떤 그 습격이라든지 관련해서 폭동이죠, 폭동. 폭동이죠.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아닌 특정 종교 단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건 그걸 액면 그대로 그냥 젊은이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이끌 2030 청년들이 그러한 반민주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모의가 있었어요. 소요죄는 큰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모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층까지 올라가서 영장 담당 판사실만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소요죄가 되는데 그랬을 때 몇십 년의 징역을 맞는 살아야 거죠. 되는. 예, 맞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예. 이러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충고합니다. 예.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이제 후보감들이 많고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1인 체제다, 1극 체제다 이렇게 하고 나갈 그 외에 도전할 사람이 없다. 아까 이제 몇 분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로 출마 선언하고 경선에 참여할까요? 저는 예. 농사를 지었는가 예.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했느냐? 성경에서도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농사를 지었는가? 과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어떻게 투쟁했는가? 그걸로면 농사 지셨으니까 출마하셔야지. 아니 글쎄요. 이번에. 나 출마 안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거기서 후보가 돼야 돼요. 물론 제3당이나 군소정당이나 자기가 창당해서 또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세로 볼 때 저는 이재명이다. 예.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볼 때 지난 2년 8개월간 한 번도 이재명은 자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선호도 적합도에서 1등을 뺏겨본 적이 없다. 예,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고 2등이 단골로 늘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그분하고는 처음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근접한 적이 있지만은 날이 갈수록 3배, 4배. 예. 심지어 지금은 김문수 등 이 보수 후보들을 다 합쳐놔도 이재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 찌때 당세가 있는 이재명,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있는데 단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
보수층에서는 이재명이 안 되기만 하겠다 하는데 그 국민들과 찬성하는 국민들이 저는 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건전하려면 예. 저는 김부겸도 김경수도 김동연도 임종석도 나와라 이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판국에 백척간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권이 저렇게 침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을 때 내부 총질은 하지 말자.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삼김, 뭐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한테 나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경선을 뛰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 도달하는 확장을 위해서는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외연 확장이 되는 거고. 예. 아니 지금 보십시오. 평민당 때 예. 김대중 총재 때 아니에요. 오나라고 했지만은 당 총재 잡고 하신 우리 김상현 예. 군홍 예. 그 형님이 도전을 했고 대통령 후보에 정대철이 도전을 예.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DJ 때도 비주류가 있었는데 이재명 때는 비주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정당이냐 하지만은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라는 독재자가 저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단결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느낀 게 작년도에 영광, 곡성 선거 때 제가 상임위원장을 해봤잖아요. 그때 보니까 저는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을 잘 몰라요. 그 초선 재선 의원들이 진짜 좋은 학교, 좋은 경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완전히 충성심 있게 선거를 이끌어내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 후에 그랬어요. 어느 때보다도 질이 좋고 어느 때보다도 단결됐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한다. 자세가 좋은데. 이러니까 대표가 의원들하고 소통 잘해서 잘하자. 저는 그때가 예, 왔다고 예, 봐요. 그러나 어떻게 혼자만 하나요? 이건 아니지. 그때 임종석 예, 예. 전 비서실장이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좀 전에 가시 있게 말을 하더라고. 아니 그 뭐 정치니까 저도 지금 말하는 게 가시가 있죠. 그러지는 그분들이 들을 때는 하기 전에 농사를 지었느냐. 예. 이걸 굉장히 맺고 중요한 싶어요. 기준이죠.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DJ 총재 국민회의 창당하고 그 당 대표는 서대문 김영우 의원 아버님, 훈홍 김상현 의원하고 경선하고 그때 중앙일보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까치랑 있었잖아요. 취재기자 했잖아요. 제가 그분들 편 들었지 예. 뭐. 아니 무슨 말씀? 나도 다 기억하지 뭐. 그리고 박지원이 이제 기억만큼 정확한 게 잠깐 없어요. 들어보세요. 대통령 후보는 이제 정대철 고문이 나오셨는데 제 기억에 그때 훈홍은 8대 2로 그러니까 20% 지지를 받았고 정대철 고문 대통령 후보는 한 25%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분하고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농사진 걸 바탕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 이게 그렇죠. 한 시민으로서의 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 또 이재명 대표한테 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 내가 이 나이에 예. 뭐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 윤석열 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험한 꼴 된다. 험한 꼴 당한다. 험한 꼴이 뭐냐? 윤건이는 감옥 간다. 다 그대로 되잖아요. 돼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DJ한테 도전했던 김상현도 정대철도 그쪽 파들도 다 DJ는 포용하고 공천 주더라. 예. 그러니까 더 많은 포용과 소통이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아, 저 사람들은 잘나라 이런 얘기는 못 하죠. 예, 그러면 예. 안 되고. 예. 한 가지만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그 정대철 김상현과 그 경선이 끝나고 제가 그때만 해도 신문에 기자 수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썼는데 이런 고약하게 썼지 뭐. 이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는 2명의 시지프스가 있다. 시지프스라고 왜 그 자꾸 허물어지는데도 공을 굴려서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시지프스 있잖아요. 대권 시지프스 김대중, 당권 시지프스 김상현. 응? 안 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공을 굴려서 올라가는 이 사람. 이번에 만일 그들이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이 대권 시지프스와 당권 시지프스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칼럼이 제법 반향이 있어가지고 DJ 총재가 훈홍 김상현 의원을 지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의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약간의 참여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치라는 건 좀 당 안에서도 좀 반대하고 달라드는 사람도 좀 있고 단 매너가 거칠거나 비논리적이면 안 되고 그리고 경선 끝나면 또 그런 사람 또 포용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대변인 때 정무위원회인가? 예. 그 이제 25명으로 구성. 지도위원 회의. 지도위원회였다가 예, 예. 거기 제가 당무회의 말고 또 있었어요. 네, 당무위원도 제가 이제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김상현 형님이 예. 저를 정계에 입문시킨 것은 김상현 의원이에요. 그 형님이 해서 김대중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형님이 김상현 의원이 계속 김대중 총재를 소위 갈그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부에 있든가 정부에 있든가 지도에 있든가 제가 그랬어요. 어째서 그렇게 여당 기품조가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종찬 그 선배를 시켜서 대통령이 오라가더라고요. 그때는 총재지. 예, 예. 내가 대선 직전에 대변이니까 아주 직계인데 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너무 심하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견제하니까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필이면 기쁨조 그래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그런데 대인이세요. 어떻게 김대중 됐든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절체절명은 두 가지다. 예. 윤석열을 구속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헌재는 신속하게 인용 즉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줘야 된다. 예. 이때까지는 민주당은 대선의 대자도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고 가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부 총질이 아니라 그들에게 총질을 해라. 저는 농사 짓자. 저는 하는 자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맡기고 과거가 아닌 미래.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누가 되든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좋은 의미의 경쟁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인정받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탄탄생생하자. 예, 예.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거부권 대행하지 마라. 그리고 빨리 추경을 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하자. 하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체포되니까 지금 이 식당에 가면요 손님이 꽉꽉 찼어요. 전부 다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굉장히 흥이 나면은 신바람이 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이 그때 며칠 전이죠. 예. 한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 회복성이 굉장히 빠른 국민이다. 높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혼란이 왔다. 혼돈스럽다 하니까 한국 봐라. 한국은 더 혼란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흥이 나서 신바람이 나서 모든 예.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회복성이 있는 국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사실상 설 연휴 우리 최상목 대행이 또 27일 날 쉬게 해가지고 그 사람 참 좀 지나쳐요 모습이. 어쨌든 표를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설 연휴가 되는데 우리 실장님부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나 뭐 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분들 다 좀 오뎅이나 떡볶이 사 먹는 민생 말고 정말로 좀 그 자영업자들 현장도 좀 많이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